인재를 전공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이 더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사회학과도 있고 사학과도 있고 한국학 협동과정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4.3은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이 여러 명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기대를 합니다. 좋은 연구자가 나오면 좋겠다 기대를 하는데 일본군 전쟁 이 유적지들을 조사를 했던 것이 제가 2005년인데 2005년, 2006년 1년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 뒤로 그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그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생 석사과정이었던 선생님이 한 분 우리 고성만 선생이라고 계신데 고성만 선생은 지금 4.3으로 박사를 하고 우리 제주대학 사회학과에 다시 와 계십니다. 근데 이쪽은 아직 연구를 본격적으로 따라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야 되지? 그러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 이제 석사를 하러 간 친구는 군사사를 연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갔지만 언제 돌아와서 할지 아직 모르고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전에 사실은 여기에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했던 거는 2005년에서 1년 동안인데 그건 제가 연구계획서 써가지고 정부 연구재단에다 냈더니 마침 그 연구비를 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한라일보사가 제가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걸 알고 특별 취재반을 꾸릴 테니 같이 다니자.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그래서 알뜨르 비행장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한번 지내고 1년 동안 조사를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매주 토요일은 한 번도 안 빼고 하루 종일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는 일을 했고요. 그런 현장 조사팀이 있고 또 옆에 인터뷰를 하러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강제로 동원이 돼서 그 알뜨르 비행장을 비롯해서 제주도 전역에 그러니까 노동을 하러 끌려나갔던 부역을 끌려나갔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작업을 한쪽으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0명 거를 추려서 책을 한 권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속 작업은 이제 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2005년에 한 일이거든요. 2005년 그때 그분들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때 여기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했구나를 알지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집중적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채로 저도 틈날 때마다 조금씩 다니면서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추가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는 저 일본군이 여기는 왜 송악산 바깥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일본 해안에서 이제 그 보트를 만들어 갖고 그 특공 부대를 이제 그 준비시켰던 그러기 위해서 뚫어놓은 불들이거든요. 해양 그 보트를 숨겨놓기 위한 불인데 성산일출봉에도 있습니다. 그 성산일출봉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차기도 앞에 수월봉에도 쭉 뚫려 있거든요. 서귀포는
외돌개 밑에 또 뚫려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해안특공부대인데 이런 해안특공부대에 대해서도 쭉 조사를 했는데 그 해안특공부대를 위한 위안소가 성산일출봉에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그 마을에 위안소 있던 두 군데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걸 국내에서 대개 우리가 위안부들을 끌고 갔다고 했을 때 중국이나 아니면 저 남양군도 그런 지역으로 남쪽으로 데려갔다고 생각만 했는데 국내에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그게 이제 정확히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요, 제주도 전역에 수많은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군사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1년 동안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현장 조사 보고서 책을 내고 아까 얘기한 그 인터뷰한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논문을 하나 써서 또 책을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강은 알게 됐지만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그걸 쉽게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해서 대중적인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퇴직하고 아이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는 했는데 내년 봄에는 아마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여기다가 그 제주도 전역에다가 군사 시설을 한 거는 태평양 전쟁 말기입니다. 이게 1944년, 45년 이때 집중적으로 건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건설하는 데는 일본군 병사들도 다 동원이 됐고, 그리고 뭐니 해도 제주도 주민들을 전면적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어느 지역,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지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뜰 비행장을 건설하고 하는 데는 대정 주민이 제일 많이 동원됐었죠. 근데 그게 동원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한 달 정도를 여기 와서 지내게 하고, 그러니까 그 큰 그 한 100명씩 들어가는 숙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재우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 시켜서 저녁 때 밥 먹고 그냥 자게 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세워서 일 시키고 하는데 한 달쯤 하고 나면 지쳐서 못 살거든요. 그러면 마을 주민, 똑같은 마을의 주민하고 교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마을에서 5명, 6명씩 내보내면 또 교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통 연 인원이 한 4,000명씩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일본군 군사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나갈 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그 알뜨르 비행장을 6만 평짜리 조그만 그걸 뭐라 하냐 임시 피난 비행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1930년대 초만 해도요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30년대부터 30년, 31년, 32년, 36년까지 가면 폭격기까지 이제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비행기가 나왔을 때 마침 중일 전쟁이 터집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는 거죠. 자기네가 비행기를 많이 동원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직접 가서 폭격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싶은데 멀잖아요. 그때 자기네 만든 비행기 기술로는 한꺼번에 확 갔다가 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안 되겠다. 중간 기착지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제주도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했어요. 해놨는데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확대되면서 남경, 상해 이런데 폭격을 대단위로 하게 되니까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에서 갔다 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엔 6만 평을 했다가 다음에 20만 평으로 늘려버립니다. 20만 평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1939년 돼갖고는 이제 미군들하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아예 제주도의 제일 중요한 곳은 여기다. 그래서 20만 평을 60만 평을 더 더해서 80만 평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제주도에서 제일 큰 비행장으로 이제 만들기로 하고 공사를 39년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45년까지 이미 어느 부분은 다 돼 있고 어느 부분은 좀 덜 돼 있고 하지만 제주도에서 이 비행장은 45년 되면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일본에서 육군이 한 게 아니라 해군이 비행장을 만든 겁니다. 근데 육군은 그럼 어디다 했느냐? 육군은 1943년부터 지금 정뜨르, 그러니까 지금 국제공항이 들어선 그 자리를 이제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쪽 사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동원이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공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새로 이제 1945년쯤 되니까 비행장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진드르에다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드르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 제주시의 그 삼양 딱 지나면서부터 왜 저 신촌 들어가는 길에 쭉 그 여러분들 가보면 도로가 쭉 뻗어 있잖아요. 그게 진드르 활주로 닦아놓은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참 열심히 만들고 있다가 나중에 1945년 한 5월쯤 되면 진드르 공사를 스톱합니다. 그리고 새로 또 비밀 비행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저 위로 올라가서 교레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새로 제작한 말하자면 그 일본 함대들이 오면 가서 이제 부딪힐 비행기들을 한쪽에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미까제 특공대 형태의 비행기들이 뜰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었었고요. 그 비행장을 닦다가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비행장은 나중에 지금 대한항공 훈련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쪽은 비행장이 여전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뜨르도 비행장으로 우리가 국제공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드르는 그냥 도로가 됐고, 근데 여기만 이 지역만은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딱 자기네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네가 썼어요. 미군이 여기 장악하고 저 모슬봉 위에다가는 원래 그 탐침부대가 육군 탐침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자기네 레이더를 설치를 합니다. 레이더 기지가 되고 거기 미군 부대가 되고 이쪽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가 48년쯤에 한국 군대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근데 미군은 한국군은 여기 50년부터 어떻게 쓰지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제6군 훈련소를 만들었죠. 육군만 썼나요? 해병대도 여기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대가 저 위에서 6.25가 터진 이후에는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 데서 훈련을 못하니까 전부 여기서 훈련을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장소로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사용하던 이 자리를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알뜨르 비행장 자리는 전부 미군에서 이제 한국 군대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제주도의 한국 군대의 첫 번째 부대가 무슨 부대인지 기억하세요? 구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경비대죠. 그 구연대가 맨 먼저 주둔한 데가 우리가 대형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대촌병사, 지금 해병대가 군대 그러니까 막사로 쓰고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에 구연대가 주둔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50년 6.25 터지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그 각 부대들 막사가 쭉 들어섰고요. 사실은 백조일손에서 그 탄약고 자리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중에 그 예비검속자들 데려다가요, 그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죽일 때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대천병사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제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참 훈련을 시켰던 그 기관병들을 이제 말하자면 총사를 집행하게 하는 사람들로 데려가서 밤사이에 다 쓰게 하고 돌아오게 했던 거죠. 그건 대정 주민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해병대 훈련을 받던 분들이 나중에 증언을 해서 이제 알게 된 사실. 자, 그래서 이 제주도의 지역이 그 대천병사까지 이어져서 4.3 그리고 나중에 6.25까지 계속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한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지역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54년 되면 한국군도 다 갑니다. 미군 부대만 빼놓고. 그래서 싹 가버리고 나니까 여긴 그냥 거의 폐허로 있었던 거라고 해도 되죠. 나중에 계속 부탁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일부 농사를 짓게 됐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소유권을 한 번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본군 전적지 조사했던 선생님 한 분이 그 공군부대, 레이더 기지 있는 거기 공군부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경작지에 가는 걸 봤더니 놀랍게도 거의 지번을 그냥 하나로만 딱 부여가 된 채로, 그 일본군이 그렇게 했겠죠. 그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군인들은 여기 내려오지 않죠. 그 문관들이 나서서 소장료 받고 뭐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원래 주민들, 여기 살던 분들은 아마 저 바깥의 외곽 지역으로 다 이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그냥 국방부가 옛날에 갖고 있었으니까 꼼짝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7년, 88년 민주화되기 전에는 계속 군사정권이었잖아요. 군사정권 시절에 저거 뭐 내놓으라든가 뭐 그런 말 할 수 있었겠어요? 다 못하는 거죠. 입 딱 다물고 살았는데 87년에 그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민주화가 시작되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바꿨죠. 그러고 나서 노태우 후보가 제주도 와가지고 대정 지역에 와서 했다고 그때 신문에 나 있던데 발언을 했죠. 여기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지금 놀고 있는 땅 다 불화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꼭 작전이 필요한데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불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들려왔던 게 그 60몇만 평 지금 있는 땅 말고 거기다 100몇십만 평을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말고 마을을 몇 개를 더 없애가지고 197만 평이라는 넓은 땅에다가 공군기지를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988년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여기 지금 와 계신 양 선생님이 그때 그것 때문에 앞장서셨던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제주대학교 선생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반대 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반년 만에 이게 워낙 거세게 일어나니까 정부가 백지화를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백지화를 발표했을 때 여기 제주
저 대정 지역 반대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저 제주시에 제주도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반대 대책위원회가 있고 서울에 재경 반대 대책위원회가 있고 막 일본에도 반대 대책위원회 만들고 곳곳에서 그랬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대책위원회 만들고 그래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백지화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승리의 선언을 한번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이 승리한 적이 없으니 한번 크게 승리했다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다. 이놈들이 언제 뒤집을지 몰라. 그래갖고는 기다려보자. 자, 뒤로. 그러는 바람에 아직도 해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해산한 기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곧바로 뒤집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군기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접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65만 평이 아니라 190만 평을 하겠다고 했던 엄청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 다 이게 군사정권이 사람들의 재산과 모든 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벌써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들 생각한 걸 잘 관찰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기가 저는 그렇게 이제 지나온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그러니까 이 평화대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이게 11월 1일에 여기 그 국방부 차관이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브리핑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제 내년에는 틀림없이 여기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걸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짐작엔 적어도 지금 단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선거 공약으로 여기를 평화대공원을 만드는 걸 미루고 가겠다라고 이제 내놨던 것이 아무래도 국방부 입장에서 걸리니까 그래 그럼 하는 척하자 하고 나선 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까지 내놓을 거고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건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이제부터 협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사람들 기대는 벌써 한참 앞에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평화대공원 얘기는 그럼 언제 나왔는가? 평화대공원은요 2007년에 나왔습니다. 2007년은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 때문에 국방부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때고요. 2005년부터 화순에다가 2001년에 화순에서 하려다가 실패하고 3년 만에 다시 2005년에 화순에다가 해군기지를 또 하겠다고 다시 나왔는데 주민들이 토론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린 반대한다라고 안덕면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2006년에는 위미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미에서 그걸 유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얘기를 뒤늦게 들은 주민들 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는 불과 1년 만에 위미에서 또 못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쪽이 다 우세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해군은 입장이 이런 거예요. 화순 아니면 우리 위미도 좋다. 그러고 쭉 글로 갔어요. 여기 이제 화순은 버리고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거기서 이제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6년 제일 난감해진 겁니다. 그 2007년을 오면서 어디를 해야 되느냐를 두고 뭐 얘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강정에서 해녀 삼촌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마을 회장이 총회를 해갖고 결정을 됐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다 기정사실처럼 도가 막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기정사실 아니다. 그랬더니 여론조사를 해서 봐라, 여론조사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조사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 그랬더니 그건 안 해요. 우리 사회학한 사람들은 여론조사했던 근거들을 잘 살펴보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는 못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건 못했습니다. 근데 주민들 사이에서 강정에서 그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중엔 다시 총회를 열어서 그걸 다 뒤집어 버렸죠. 80%가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사무국장이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강정에 가면 풍림콘도라고 있어요. 바닷가에. 풍림콘도 하나 만들 때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주민들이 20차례 이상 회의를 했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걸 만들면서 단칼에 그걸 그냥 결정됐다고 그다음 무시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왜 그러면 뒤집을 수 없느냐? 그 뒤에 도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고 나서 2007년에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도의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민 게 뭐였냐면 바로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제주도가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무상으로 양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는 비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돌아가신 노회찬 그 국회의원 그런 분들이 나서서 그런 걸 딱 폭로를 하고 하니까 그런 일 없다 그러고 뭐 별 거짓말을 또 다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미 협약은 맺어서 제주도에 넘겨주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해군기지를 만들고 여기 알뜨르 비행장은 도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던 건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군기지가 잘 나가니까 이렇게 발표합니다. 넘겨줄라 그랬는데 공군 쪽이 반대한다. 그래서 공군은 어떻게 하느냐? 공군은 자기네도 여기다 부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대체부지를 내놔라. 아니 65만 평을 어디서 또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없으면 안 된다. 이러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와서 제2공항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조용하다가 참모총장이 와서 우리 여기다가 탐색 구조부대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어디다 탐색 구조부대를 하겠다는 건지 그 얘기는 한마디 없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땐 이건 틀림없다. 제 공항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민간 터미널 만들고 저쪽에 군부대하고 해서 같이 쓰자고 하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제2공항이 이제 물 건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 국방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쨌든 이걸 넘겨주겠다고 이제 차관도 내려오고 추진을 한다고 협의체를 만드니까 저는 좀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받을 거냐의 문제를 이제부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 얘기로 돌아옵시다. 여기 그 도의원분 한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 발언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공원도 좋지만 이 땅은 알뜰에 있는 이 일대는 6개 마을이 사라지고 거기 살던 분들이 막 이제 쫓겨나고 했는데 강제로 뺏긴 땅을 원래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도의회에서 벌써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주장은 그걸 얘기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걱정이 하나 되는 거는 그러면 1930 그러니까 33년, 34년, 35년, 36년 이때 뺏긴 사람들이 뺏겼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쭉 찾아봤던 해군의 문서 중에는 제 두 번째, 제 2차 매입 때인데 그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본 방위청 문서실에서 찾아서 그걸 쭉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입 완료라고 자기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매입한 기간은 한 달 반인가밖에 안 돼요. 한 달 반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샥 매입을 했다. 이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기록은 자기네가 그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뺏겼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데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종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도의원께서 의회에서 발표한 걸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종 주민들 중에 상당 어떤 분들은 그걸 돌려받으면 그걸 팔면 비싸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이 와서 그 발표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공원이 된다면 경작 못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국방부 차관이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돌려주긴 돌려주겠다. 근데 다는 아니고 저쪽 그 지금 비행장 활주로라고 생각하는 저 안쪽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쪽 부분 지금 경작하고 있는 쪽하고 뭐 이런 쪽은 그리고 이제 왜 뭐죠? 저 경락고들 쭉 서 있고 한 그쪽 지역은 다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그 지역 그쪽 땅을 제주도가 받는다면 현재로서는 영구히 받는 것도 아니고요. 5년 받았다가 다시 갱신하고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에 도 예산에 관한 신문기사 난 걸 보니까 내년에 이 알뜰 지역의 평화 대공원에 대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 설계하고 하는데 무슨 11억 원인가가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 그걸 해놨네요. 도도 이런 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해놨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제주도가 국방부하고 그 협상이 빨리 진행돼서 받기로 확정을 해버리면 봄에 그 다음부터는 기본 계획을 짜고 실시 설계를 하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죠?
누가 기본 계획을 짜죠? 이 평화대공원은 어떤 컨셉으로, 그러니까 뭘 목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이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그런 걸 하는 전문 회사에 맡기거나 아니면 대학교 연구소에 주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옛날에 이게 제가 2005년부터 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2005년하고 2008년에 나와 있는 계획 2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2개는 제가 여기 이름을 써놨어요. 어디 써놨냐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평화대공원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기존 보고서 2종류 있죠. 하나는 남제주군이 2005년에 만든 건데 모슬포 전쟁 유적지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가 작성했고요. 연구 책임자가 그때 송재호 교수입니다. 지금 제주시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공동연구원이 김동전 교수, 그다음 박찬익 선생, 이마우순 교수, 그리고 이제 장용일, 이성근 강사, 문대림 강사도 있었어요. 문대림 씨가 그때는 관광대학 강사였던 시절에 이 계획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슬포 전쟁 유적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전체 계획을 다 완성시키는 걸 600억 원 든다 이렇게 짜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3년 뒤에 2008년입니다. 이건 제주도가 2007년에 넘겨받기로 국방부하고 협약하고 나서 곧바로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이번에는 남제주군이 아니라 제주도가 하겠다. 그래서 짠 게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다시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슬포 전쟁 유적지 관광자원의 기본계획보다 훨씬 잘 짜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서 하면? 근데 아니에요. 내용도 부실하고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웠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돈만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앞에 거는 책임자들이 누군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누가 썼는지도. 뒤에 거는 그것도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만들긴 제주연구원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책임을 밝히기가 아마 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특히 2008년도 기본계획은 정말 이런 계획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제가 밑에 한 2개 써놨는데 하나는 대상 지역을 딱 요 알뜨르 일대에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뜨 일대에 어떤 게 있다. 그거는 어떻게 동선을 짜가지고 어떻게 관광하면 좋겠다. 이 얘기 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일제 말기에 제주도의 전역에 거의 8만 명의 일본군이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만들었던 다양한 군사유적지 중에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전시관도 만들고 뭐 이제 하겠지만 여기서 요 지역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전쟁 유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정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훈련을 받아서 시민들이 중요한 해설사들이 돼서 그런 거를 전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요. 제가 2005년, 2006년부터 일본에 다녀봤던 그 일본에 남아있는 일본군 전쟁 유적지
중을 제가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잘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식민지였던 제주 땅에 일본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일본에는 이런 저 알뜰 같은 비행장이 뭐 수십 군데 있었는데 그 수십 군데가 거의 다 그 우리 지금 그 제 국제공항처럼 흔적도 없이 일본군 흔적은 아예 없이 싹 사라지고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다 주택지가 됐다든지 뭐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기껏 저 남아 있는 그 뭐죠? 우리가 보통 경락고라고 부르는 거 일본 사람들은 엄체호라고 합니다. 엄체호가 많이 남아 있는 데가 한 10개쯤 남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른 시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활주로가 있었던 데든지 뭐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것만 논 가운데 덜렁덜렁 남아 있고 끝. 되게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비행장 전체가 고스란히 남았어요. 물론 고스란히 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국방부가 소유한 것이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지만 그게 지금 그대로 남았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그 2005년 보고서에는 자꾸만 제안을 해놓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세달 오름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대공포 진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대공포 진지에 거기 일본군 인형을 갖다가 놓고 대공포 모형을 설치한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써놨는데 현실에 안 맞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뭐하러 갖다 놔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의 전쟁의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걸 좀 잘 개발해 놓으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일본에서는요,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만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관광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여기가 어떤 데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가 일본군의 자랑스러운 유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걸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목적은 이걸 통해서 평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지금 전시한 걸 정비하고 재현하느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그걸 의미를 해설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보충 설명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전시를 잘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도 받고 여기서 이것을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요 남재중 보고서에서 세 종류 유적 겹치는 지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8년 보고서는 아예 이런 내용도 없는데 첫 번째 보고서는 일본군 전쟁 유적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주 4.3 유적들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한국군 유적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서로 결합을 시키면서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일본군 태평양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 그때 들어섰던 이승만 정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대정 지역이 그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됐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쟁 유적지의 의미를 말할 건지 그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알뜰의 요 지역을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악산은 따로 띄고 요즘만 공헌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송악산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 활주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세달오름 그 탄약고도 있고 지하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도로를 건너면 그다음 송악산 지역이잖아요. 그 송악산 지역까지 다 지금 사실은 중요한 데는 다 한국군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사격장이 있어요. 사격장도 쓰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을 자꾸 그쪽에 하고 있어요. 그쪽 다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다 받아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민유지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이냐는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한국군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 그쪽은 다 내놓고 사격장은 딴 데 가라 이렇게 해서 그쪽을 전부 장악한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그 해안특공 시설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공원지역으로 집어넣어서 그 전체 일관된 설명 코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알뜨르 평화대공원이 나면 이게 요 들판 지역만이 아니라 송악산 전체까지 포괄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사실은 그 신화그룹이나 이런 데서 지금 땅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그러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내놓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쪽 왜 모슬봉 있죠. 모슬봉에 이제 미군 기지가 오래 들어섰다가 미군 기지 나가고 나서 한국 공군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뭐 아무도 이제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이쪽에 전쟁 유적지 지역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그랬을 때 거기도 이제 중요한 설명 지역으로 하겠다. 뭐 어쨌든 하면서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는 꼭 군대가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지금 보면 오히려 거기다 계속 새로운 건물 짓고 막 이래요. 좀 보고 걱정스러운데 그걸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이제 내년에 이걸 도에서 맡아가지고 기본 계획 세운다고 막 할지 모르지만 하기 전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데 대한 의견서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회가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민회가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여기 대정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우리는 이걸 낸다 해서 의견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이 전체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아마 빠르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전체 개요를 말씀드렸고 이제 같이 좀 질문도 받고 토론하면서 얘기를 더 계속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전반적인 역사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까지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이 10분을 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저희 그 8시 15분에 다시 차 한잔 드시고요. 8시 15분에 질의응답 홍보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